모토쇼를 지금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요번에 이제 내일부터 모토쇼 일반 관람을 할 수 있는 모토쇼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 킨텍스 모토쇼. 어떤 차를 꼭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1 전시장으로 향하게 되면은 왼쪽 편에 벤츠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부스에서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벤츠 GLE 신형과 A클래스가 이제 눈앞에 바로 있고요. 일단은 A클래스랑 CLA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신형으로 실내 인터페이스라던가 디자인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 같은 부분이 이제 벤츠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이뻐요. 그래서 신형 벤츠 A클래스나 GLE 클래스를 사실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쟁 모델이던 BMW X5나 그리고 이제 뭐 아우디 차량들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짐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벤츠 부스에서 눈여겨볼 만한 차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이 차는 꼭 봐야 되는 차가 뭐냐면 벤츠 G바겐 G63AMG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G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5400cc 8기통 그 바이터보 엔진을 썼는데 요번 신형으로 바뀌면서 8기통은 같지만 3900cc 정도 되는 이제 다운 사이징 된 엔진을 이제 탑재를 했고요. 외관은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전면부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BMW처럼 엔젤아이가 양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G바겐의 약간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줄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실내는 뭐 완전히 비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의 값어치나 소장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G바겐은 실내가 정말 압권이고, 시트도 굉장히 편했고, 시트에 쓰여진 가죽 소재 그리고 도어에 쓰여진 가죽 소재들이 나파 가죽이었는데 정말 촉감도 좋고 착자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구형 G바겐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이라던가 이제 차량의 부분이 이제 볼트라던가 이런 조립 마감들을 일부러 노출시켜서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앤티크한 그런 멋을 살렸다고 하면, 요번 모델에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뺐습니다. 전부 다 빼고 완전 최신형인 그런 느낌을 대폭 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벤츠가 요즘에 이제 밀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있죠.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 G바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끌렸던 벤츠 부스에서 이제 끌렸던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벤츠 G바겐이 이제 2억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브레이크를 좀 사용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고, 나중엔 에디션 1이나 이런 모델이 나오면서 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G바겐 옆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빨간색 강렬한 레드 컬러의 AMG GT 4도어 63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 장난 아니에요. 처음 보고 나서 와, 이거 파나메라 이제 긴장 좀 해야 되겠구나.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가 신형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벤츠가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호재나 그리고 안에 들어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비롯해서 휠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생각 외로 넓었고요. 뭐 해치백 타입의 세단들이 전부 다 그렇듯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좋았고요. 원가를 아끼지 않고 만들었다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파나메라를 완전 정조준해서 그냥 벤츠가 파나메라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파나메라랑 벤츠 AMG GT63을 같이 놓고 보더라도 벤츠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 차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벤츠에서는 꼭 요 모델들 한 4가지 정도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벤츠 차량을 본 다음에 우리가 향했던 곳이 포르쉐는 일단 신형 911, 포르쉐에서 가장 밀고 있는 차량이죠. 911 까레라 모델이 신형이 눈에 띄었고요. 까레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이제 파나메라와 거의 흡사하게 프론트 디자인을 해놔서 패밀리 룩에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앞이 좀 각지면서 굉장히 긴 그런 느낌의 이제 포르쉐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눈에 띄는 점이고요. 그리고 리어 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보다 차가 좀 길어진 느낌이에요. 911은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길어진 느낌?
언뜻 보면은 파나메라 스포츠 버전인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 차량은 한번 가면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911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모델이 서 있었는데 그 동글동글 원통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부스 위를 일반인들이 가서 실내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이뻐졌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못 봐서 아쉽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요즘에 나오는 신형 카이엔이나 아니면 파나메라의 그 가운데 인터페이스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밖에 포르쉐에선 조금 눈여겨볼 만했던 게, 전시했던 차들이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대거 이제 전시를 해놨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요. 엠블럼 있죠? 엠블럼 레터링 쪽에 그 연두색 글씨를 써놓은 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고, 브레이크 캘리퍼랑 브레이크 쪽에 하여튼간 형광색 칠을 해놓은 게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아마 이제 포르쉐도 조만간 포르쉐 타이칸이라고 하는 전기차, 100% 순수 전기차가 나올 예정인데, 이제 아무래도 엔진의 출력이나 이제 고성능을 엔진 쪽에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전기로 이제 성능을 대부분을 만드는 그런 걸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포르쉐 부스 옆쪽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유명한 YJ 양현석 씨가 탔다고 했던 918 스파이더가 전시가 돼 있었는데, 역시 918 스파이더도 굉장히 예전에 나온 모델이고 단종이 됐지만, 918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완전 하이퍼카인데 전기 모터랑 엔진을 같이 이제 넣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포르쉐는 전기 모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뻤었던 것 같아요. 배기구가 이제 뒤에 C필러 중앙, 그러니까 뒷유리 쪽에 이제 일반 세단이면 뒷유리죠. 뒷유리 쪽에 이제 장착이 돼 있었는데, 한번 꼭 타보고 싶은 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했던 차량 중에 하나가 BMW 3 시리즈입니다. BMW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차량이고, BMW를 입문한 사람들은 일단 3 시리즈부터 대부분 입문을 합니다. 요번에 나온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을 그냥 딱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큰 느낌이에요. 물론 5 시리즈보다는 작은 건 맞는데 3 시리즈가 차가 되게 커졌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운전을 해봐야 알겠지만 차가 커지면은 운동의 그 민첩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BMW에서 워낙 또 그런 부분은 잘 만드니까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내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일 많이 변한 거는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풀 디지털 그 센터페시아, 요게 이제 완전히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인터페이스도 이제 기존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5 시리즈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우디 신형 모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조그 셔틀이라던가 이제 선곡을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아우디랑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 한번 볼만 하고요. 역시나 BMW가 인터페이스 사용은 가장 편하다. 역시 이거는 뭐 벤츠나 아우디보다 훨씬 더 편한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이제 앰비언트 기능 같은 경우에도 벤츠처럼 엄청 블링블링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딱 임팩트 있는 딱 그 정도를 넣어준 것 같고, 도어 트림에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스피커 그릴망 위에 넣은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이쁜 것 같고,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나오는 벤츠 E클래스나 C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죽 소재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인조 가죽이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예전 구형 모델들에 비해서 촉감이라던가 이런 질감이 엄청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F30 시리즈보다는 더 괜찮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3 시리즈가 이제 세그먼트 자체가 좀 아래급으로, 좀 작은 급으로, 체급으로 돼 있다 보니까 뒷좌석이 예전에 정말 좁았어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레그룸도 굉장히 넓어졌고, 천장 높이도 제법 많이 높아져서 장거리 타기에는 좀 장신인 사람이 타기엔 좀 불편하겠지만, 좀 그냥 한 175 정도 이하의 사람들이 타기에는 충분히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확보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에서 또 재밌는 차가 하나 나왔는데 BMW G4 차량이죠.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타고 싶었던 차량이었어요. 제 20대의 드림카 중 하나가 바로 BMW G4였는데 G4 차량이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드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이제 루프가 두 개가 열리면서 트렁크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제 구조여서 굉장히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차가 비싸 보이고 멋있는 그런 열고 닫을 때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드탑 차들은. 근데 신형은 하드탑을 버리고 소프트탑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포스는 안 납니다. 닫아놨을 때 포스는 훨씬 더 안 날 거고요. 전시된 차는 뚜껑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좀 별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앞에가 굉장히 조잡하고 롱 로즈 숏 데크라고 해서 BMW G4 같은 차량은 이제 2인승 로드스터 이 두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이 굉장히 길고 뒤에가 짧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앞이 그렇게 길면 조금 얇아야 차가 되게 이뻐 보이는데 요번 나온 G4 같은 경우에는 차가 뭔가 앞에도 굉장히 짧고 두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차도 개인적으로 한번 타보고는 싶은, 사고 싶진 않지만 타보고 싶은 차 중 하나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여줬던 모델은 20 모델인데 왜 20으로 쓴지 모르겠어요. 아마 2000cc 4기통 모델을 썼을 것 같은데 왜 20으로 쓴지는 한번 나중에 출시가 되면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재밌었던 차량들은 전시됐던 차량 중에서 BMW X7 사이즈가 이제 팰리세이드 크기의 이제 차량인데 차량 가격이 아마 1억 2천 이상으로 아마 출고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BMW X5나 X6 이제 4인승, 5인승 모델들이랑 X7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가격대가 너무 싸게 나왔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BMW X5, 6가 비싸게 나왔다고 해야 될까 좀 애매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애매해서 X5, 6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요. 차량 실내 먼저 조금 소개해드리면 실내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는데 실내에 쓰여진 가죽 나파 가죽도 급이 굉장히 높은 나파 가죽을 써서 벤틀리라던가 이제 포르쉐, 폭스바겐 계열에 쓰는 굉장히 비싼 그런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어 트림 그 상단부부터 해서 밑에 닿는 완전 아랫부분 트림까지 전부 다 가죽으로 쌓아놓았던 점. 그리고 X7 같은 경우에 내장재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1억 2천만 원 내지 1억 5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억 5천이 되더라도 가격에 걸맞지 않는 굉장히 그 프리미엄 SUV들 있죠. 벤테이가나 이 정도 급의 실내 내장, 마감, 디자인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신형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이제 스와로브스키인가 그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기어 노브를 사용했는데 딱 타보면 내가 완전 명품 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X7 같은 경우에는 그 런칭하기 전에 그 컨셉카로 보여줬던 것과 거의 한 90% 이상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2열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3열이 일단은 휀다 뒷바퀴 잡아주는 그 공간 때문에 3열이 재밌게 2인승밖에는 못 만들 것 같습니다. 딱 봐도 3열이 굉장히 좁고 천장고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후륜 기반의 SUV이다 보니까 그 3열 쪽에 분명히 미션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고를 조금 낮게 세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 3열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불편했고 등받이 리클라인 각도도 일정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서 3열 공간이 굉장히 불편했던 건 단점이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차량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도 많이 못 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차량이 되게 크고 좋긴 한데 3열 사실 이 정도 굉장히 큰 빅사이즈 SUV들은 3열 공간을 쓰기 위해서 구매하는 목적이 더 큰데 3열 공간이 너무 좁고 트렁크가 좁다는 거는
엄청나게 그 이 차 자체의 그 순수한 목적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큰 단점이 아닐까 싶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을 때 3열은 X7은 그냥 폼인 것 같습니다. 그냥 X5나 6를 비싸게 팔긴 힘드니까 조금 더 큰 차를 만들고 고급스럽게 내장재를 넣었지만 3열을 만들다 보니까 역시 후륜 기반의 SUV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그런 이제 차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차량이 BMW i8 로드스터가 있었는데 i8 쿠페랑 거의 동일하고요. 달라진 점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제 로드스터다 보니까 오픈카. 하지만은 오픈은 이제 자동으로 돼 있고 소프트 탑입니다. 이제 하드 탑이 아니라는 부분이 일단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조금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뒷좌석 중앙에 우퍼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보조석 뒤쪽에 듀얼로 6인치에서 8인치 우퍼가 장착이 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BMW 그 특유의 그 바닥 우퍼 있죠. 운전석 보조석에 있는 그 우퍼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아마 음질 면에서는 쿠페 모델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한 그런 음질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제 크게 벤츠, BMW, 포르쉐 이 세 가지는 서울 모터쇼에서 꼭 봐야 될 차량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퍼카들이 사실 없어서 뭔가 이게 눈요깃거리가 될 만한 차가 딱히 없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주말에 모터쇼를 한다고 하니까 가족분들 그리고 연인분들은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실 때는 킨텍스 맞은편 밖에 이제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시 반 정도부터 2시까지 이제 촬영을 하고 제가 주차를 했는데, 주차 요금이 1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 요금이 제법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렌지 커스텀 TV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오렌지 커스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